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8장 예외 처리와 파일의 응용으로 파일 처리를 통해 가지고요 쓸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일 처리에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우리가 읽고 쓰는 걸 했는데 좀 응용 분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 정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정수가 저장된 파일을 읽어 가지고 그 정수들의 합과 평균을 구하는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죠? 여기서 파일을 읽고 5번 루프를 반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종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와 같은 데이터 5.txt라고 하는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저장된 이런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5.txt라는 파일을 write 모드로 그죠?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수를 입력하세요를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된 값을 writing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현재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수를 입력하세요. 10, 20, 30, 40, 50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이 5개의 정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5.txt라는 파일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얘를 열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입력한 5개의 숫자가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됐고요. 그러면 생성된 파일을 읽어 드려 가지고 그죠? 거기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는 보니까 한 줄에 하나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일단 read 모드로 읽어 가지고 역시 5번 순환합니다. 그죠? 이때 read 라인을 5번 하면서 그 값을 정수값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래야 덧셈 연산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입력된 수의 합과 평균을 이와 같이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숫자를 5번 읽어드리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짰고 한번 합과 평균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저장한 값이 10, 20, 30, 40, 50이었잖아요. 그죠? 그 값의 합은 50, 그리고 평균 값은 30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값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응용 분야를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떤 에디트를 쓸 경우 이와 같이 라인 번호를 출력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이와 같이 알려준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출력하고 각각의 코드마다 라인 번호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퀸의 노래인 We Will Rock You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입력할 파일의 이름을 적으세요 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오픈 함수로 열죠. 이거는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줄 번호를 표시해야 되는데 1, 2, 3, 4와 같이 숫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초값 1을 정의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read 라인을 하고요. while line 해가지고 이 행은요 읽어드릴 줄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매번 읽어드릴 때마다 첫 번째 출력 포매트에는 n 값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드린 라인을 출력해 줍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n 값은 라인을 출력할 때마다 1씩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역시 파일 닫기를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할 파일의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파일을 읽어드리고 읽어드릴 때마다 줄 번호와 내용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파일은 이와 같은 가사가 있는 그런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노래 가사가 들어있는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네, 이와 같이 1, 2, 3, 4, 5, 6과 같이 라인 넘버가 표시되고 가사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메소드를 사용하고
포맷 메소드로 사용해서 줄 번호와 줄의 내용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코드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한글이 포함된 경우는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문으로 된 텍스트 파일은 문제가 없지만 한글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만든 파일 리더 5num 이라고 하는 이 파이썬 코드를 한번 입력으로 넣어 볼게요. 이 파이썬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와 같은 주석문이 있고 주석문에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요 유니코드라는 코딩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을 읽는 CP949 형식의 코덱으로는요 이 한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만든 파일 리더 5num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요 라인 넘버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 5num.py라고 하는 이 파일 입력으로 주면요, 네, 이와 같이 CP949 형식의 코덱으로는 이 파일을 읽을 수 없다고 뜹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인코딩이라는 키워드 인자를 사용해서 UTF-8이라고 적어줍니다. 이 UTF-8이 뭐냐 하면은 한글을 인코딩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추가적 설명을 드리자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인코딩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글이 포함된 문서는 UTF-8이라고 하는 이 인코딩 형식으로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읽을 적에 파일의 내 이름과 함께 인코딩 이꼴 UTF-8 이와 같은 키워드 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입력값 파일 리더 5num.py 이렇게 하면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죠? UTF-8로 읽었을 때 잘 읽히죠. 그리고 한글이 포함된 파일의 줄 번호까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파일을 우리가 이제 입력받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쓰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file not found error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그죠? 안전한 코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 처리문, 우리가 앞서 배웠던 try except 문에 파일을 입력받는 그 코드를 사용해 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파일을 입력받는 부분을 try 문 안에 넣고요. except IO에라 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파일을 읽을 수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죠. 파일을 읽을 수 없으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되겠죠. 이때는 system exit을 쓰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그 이에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면 system exc info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발생한 예외를 반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우리가 파일을 읽는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이와 같이 파일 넘버링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읽어 드린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두 대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파일명 _up.txt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본다든지 혹은 입력받은 파일을 역순으로 출력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화학습인데요. with 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문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고 또 예외를 손쉽게 처리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컨텍스트 매니저에 의해서 실행되는 underscore enter 혹은 underscore exit 이라고 하는 요게 두 개의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특수 용도 메소드인데요. 얘가 자동으로 어떤 코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클로저 같은 그런 문장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딩이 되겠습니다. 장점이 뭐냐 하면요. 이 with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했을 때 try, except, finally 이와 같은 복잡한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파일을 쓸 적에 이와 같이 썼죠, 그죠? 그런데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이 try라든지 finally 문을 써가지고, 그죠? 이와 같이 쓴다든지 혹은 finally 문 안에는 반드시 클로즈가 실행돼야 되니까, 그죠? 클로즈를 넣어준다든지 요런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코드에는 굉장히 세심한 어떤 코딩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with open 하고 파일을 엽니다. as f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파일 객체를 오픈 문이 반환해 줍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write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죠? f.close가 빠져 있죠. 그때 with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파일 클로즈가 실행된 이 코드를 자동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파일 클로즈를 안 해줘도 됩니다. 보다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즉 with 문에서는요. f 클로즈가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코드를 보시면 이와 같이 파일을 열 적에 파일 오픈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except 문을 써서 체크를 해주고, 그죠? 만일에 이 success가 true일 경우, 그죠? 그 경우에만 파일에 라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파일을 클로즈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코드도 복잡할 뿐더러 특히 클로즈가 오픈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실수로 닫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개선하냐면 이렇게 개선해 줍니다. try except 즉 안에 with open fname r encoding 이라고 적어주고 as f로 써줍니다. with as f. 그러면 as 문에 의해 가지고 파일 객체 f가 반환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파일 객체를 통해 가지고 라인을 읽어 가지고 저장한다든지 라인 번호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짜는 거죠. 자, 이제 with 문이 종료되죠. with 절이 종료될 때 f.close는 자동 호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를 도와주는 게 바로 컨텍스트 매니저입니다. 자, 이와 같이 f.close와 같은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파이썬의 컨텍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이 기능이 이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우리가 파일 넘버링 3.py를 입력했을 때 이와 같이 파일 넘버링이 된 코드가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코딩을 하고요. with 문에 파일을 읽어드리는 오픈 함수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f.close가 필요 없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입력할 파일은 파일 넘버링 3.py라는 파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잘 실행하죠, 그죠? 그리고 별도의 클로즈 문이 없는데도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with 구문은요, 다른 기능으로도 쓸 수 있는데 URL이라고 해서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우리가 python.org에 HTTP라는 프로토콜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반환되는 스트링이라든지 객체들이 있겠죠. 그 리스판스 객체를 받아가지고요.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속을 열었으니까 인터넷 접속을 종료해주는 코드를 삽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with 문에다가 url lib.request.url open 그리고 as response라고 적어주게 되면요. 별도 인터넷 접속을 종료해주는 코드를 삽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간단하게 url lib.request를 임포트 한 다음에 url open 메소드를 호출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고요. 여기에 있는 squeezed text라고 해가지고 628개의 줄이 있는 라인이 압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URL을 가진 웹사이트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이와 같이 아주 긴 HTML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출력해 봤죠. 역시 여기서도 클로즈가 필요 없어요.
자, 컨텍스트 매니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 URL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요. 파일을 읽어드려서 파일의 특정 값을 저장하고 처리한 다음 표시해주고 혹은 라인 넘버를 보여주고 혹은 with 구문과 같은 문장을 써서 조금 더 간략하게 예외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